장해찬이 한 대표하고는 완전히 화합이 안 되는 악궁이에요. 정말 악궁이야. 홍초로 청와대에 있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가 되게 많아요. 화토가 되게 많아.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토가 없고 화가 없으니까 장제원이랑 서로 궁합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장제원이가 많이 도와줬고 윤 대통령도 장제원을 되게 좋아해요. 서로 궁합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초대 비서실장, 그때 사실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계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사권을 준 거예요. 물론 결재는 윤 대통령이 했지만은 그 인사 비상대책 할 때, 그러니까 국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인수위, 쉽게 말해서 비서실장을 할 때, 그때 안 좋은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이런. 왜냐면 뽑은 게 장제원이 입김이 어쨌든 추천을 했으니까. 근데 장제원이 같은 경우에는 화하고 토가 되게 많으니까 물이 많은 사람을 뽑았겠죠.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까 그 얘기처럼 배소연, 이명희처럼 지금 물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행정관들이나 뭐 비서관, 뭐 인사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TV에 잘 안 뜨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이제 홍초로 그 국정감사에서 말실수를 좀 했어요, 사실은.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위하고 좀 변명 아니면 뭐 이렇게 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일보 기자한테 그 대통령 사과 방송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무례했다, 이건 또 이 좌파들한테 크게 또 이 좌파 방송한테 약점을 준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을 해하는 말이야.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시는 어떤 대통령한테 뭐 어떤 카바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하지만은 대통령을 그렇게 꼭 위한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자들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이나 이 기자는 대통령 위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진짜 하늘 같은 대통령님들한테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언론사에서. 특히 이 좌파, 이 MBC나 이 JTBC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겠냐고.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또 뭐 청와대에서 사과했더라고.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를 끼친 거야, 사실 대통령은. 왜 그러냐면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청와대 인사는 이제 처음 풀어보는 것 같은데 정무수석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럼 최소한 화가 많은 사람을 뽑아놨어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한테 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청와대 인적 개편을 해라 하고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이사주에서는 무술, 그 다음에 경신, 임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보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접입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학을, 이 명략을 쉽게 말해서 이 천계 흐름을 모르고 보게 되면은 보통 24시 기준으로 24시가 이제 자시로 해서 이렇게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든 거는 이제 이 달마다 접입 시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입춘이 2월 4일 14시에 쉽게 말해서 14시 20분에 날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시 19분이면 띠가 쉽게 말해서 틀려요. 1분 차이로. 뭐 소띠가 쉽게 말해서 1분이 지나면 쉽게 말해서 범띠가 소띠가 돼요. 1분 차이로. 그러면 그 달은 14시가 기준이 14시 20분이 자시가 되는 거예요. 낮에 14시 20분이. 그런 거를 천개 흐름을 모르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철학관 가면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하는 게 그 기준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날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하루 전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실을 모르는데도 왜냐면 지나온 걸 보면 알거든. 쉽게 말해서 임술 같으면 금수가 되게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화운으로 흘러야지만이 되게 정무수석까지 될 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는 물로 흘렀거든. 그럼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전날 신유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유가 되고 쉽게 말해서 사주에 화가 없어. 이런 거는 이제 명략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일귀격이라 그래. 일에 쉽게 말해서 귀격을 갖고 일귀. 그러면 이 일귀격이 되게 되면 무조건 수목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만약 일귀격이라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사주에서는 일귀격이 금이 지금 4개나 되는 거예요, 사주에서. 근데 이 무술이라는 건 산이야. 그것도 뜨거운 산이라 하면. 그러면 뜨거운 이 무토하고 이 술토의 이 금맥이 이 신유라는 건 뭐냐면 반지예요. 이렇게 반지 2개가 있고 땅속에 묻혀있는 반지 2개가 있고 이 경신이라는 건 한마디로 쇠부 망치야. 큰 망치 같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일반적인 사주에서는 이 금을 녹여야 되는 화가 용신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일귀격이라는 거는 귀격, 이 물로 이 땅을 씻어줘야 되는. 햇볕이 들어오면 이 땅이 딱딱 굳어버려.
그럼 비가 와야겠죠.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솟아오르게 하는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헤쳐줘야 돼. 그래야 이 금이 튀어나오겠죠. 나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이 반지가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이 망치가 같은 남자들의 해당. 그럼 내가 김이 만들어진 이 예쁜 반지야. 근데 망치로 딱 치면 어때요? 이게 찌그러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남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땅 속에 묻혀 있어. 뜨거운 땅 속에. 이 땅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 그러면 이런 사주는 이제 엄마하고 별로 인연이 없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엄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이 땅 속에 금이 묻혀갖고 땅 속에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면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그럼 이런 사주는 어쨌든 사업가 사주예요. 정치라는 것보다. 왜냐면 이 햇볕이 들어오면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 이건 정우석은 아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들어와서 땅을 씻어줘야, 판지는 물로 씻어줘야 깨끗이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쉽게 말해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사업체인 거예요. 진로고 표현이고 아랫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업을 해야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다. 그 다음에 어쨌든 물을 이렇게 줘야지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땅을 이렇게 갈라놓겠죠.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한테 도움을 주는 사주예요. 윤 대통령보다는. 물이 필요하고. 그럼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는 사업을 해야지 이 나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정무수색이 됐을까? 근데 운은 좋아요. 운은 19살 때부터 물이 들어왔어. 임수, 29에 개해, 그 다음 갑자. 운 참 좋게 살아온 사람이네.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나무가 또 들어와 있어요. 목이 또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들어온 2022, 23년에는 가장 운이 좋을 때였어요. 80% 운이 좋았으니까 정무수석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뽑았느냐? 근데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은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귀인이에요. 왜냐면 윤 대통령은 이 땅이 없어. 땅이 없고 햇볕이 없고 물이 되게 많아. 그다음 나무가 있어. 그럼 어쨌든 이 물하고 나무가 많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럼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귀인이야. 운이 좋으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만난 거예요. 뭐든지 이익을 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궁합은 서로가 이렇게 좋은 궁합이 있고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어. 이건 특수사주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화하고 토가 필요한데 이선 화가 없어. 사주에.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 나가서 윤 대통령 위한다 하는 얘기가 하늘 같은 이 언론을 무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꼬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 같은 맞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MBC나 JTBC는 하늘이야 하늘. 자기네 마음대로 언론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움직이잖아. 그거 하늘인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없고 이 사주에서는 쉽게 하면서 지하수가 되게 금이 많아. 지하수가 막 올라와. 그럼 이 땅이 진흙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적 개편을 해야 된다. 11월 25일서부터는 사실 운은 비가 오니까 좋아요. 정무수석을 그만두더라도 좋은 데 가겠죠. 이제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만약에 인적 개편이 돼서 다른 데를 가더라도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 아니면 본인 운이 좋으니까. 윤 대통령 운은 나쁘거든. 그러면 그냥 옆에 끼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다. 안타깝다. 물론 이 명리학이나 이런 걸 다 알면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다 아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명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장해찬이 한 대표하고는 완전히 제가 사주를 옛날에 장해찬이 걸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풀어봤나? 전에 한번 풀어봤을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 빼보고 깜짝 놀랐어. 한 대표하고는 완전히 도저히 화합이 안 되는 악궁이에요. 정말 악궁이야.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장해찬이를 잘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어차피 장해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자기는 쉽게 말해서 경선까지 해서 다 올라왔는데 막판에 어떤 그 옛날 말 있죠. 그것도 언론에서 이제 밝혀낸 거겠죠.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여자들의 국민성이 한국 국민의 여자 국민성보다 훨씬 낫다. 이게 이제 웹툰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온 걸 찾아가지고 언론에서 띄우니까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해서 장해찬이를 잘라버린 거예요. 물론 장해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것도 옛날 일 가지고. 근데 궁합이 나빴어. 근데 한 대표가 또 큰 적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운도 그렇게 장해찬이 나쁘진 않더라고. 큰 적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요새 그 한 대표 그 또 임명 게시판 때문에 한참 시끄러워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인 관계. 그거를 지금 만들어내는 게 참, 저도 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이 보수 옛날 유튜브들이 조금 변질이 돼서 자꾸 이 대통령 편에서든지 뭐 한 대표 편에서든지 서로가 지금 유튜브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권 교체 못해요.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음 정권을 좌파한테 안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이 좌파 애들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냥 눈앞에 작은 이익 가지고 그냥 코앞에만 그냥 어떻게든지 이익을 보려고 유튜브들이 자꾸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보수 유튜브들 그거 할 정도 같으면 이재명이 하고 쉽게 하면서 민주당에서 하는 거를 옛날처럼 하세요. 그건 제가 부탁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장해찬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큰 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좀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해찬 사주는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요. 이 사주는 이제 월이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일 땐 그냥 사주를 보면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일 때는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요. 역행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력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양력으로는 바뀐 사주는 7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 미토라는 거는 한마디로 모래사장, 뜨거운 땅 속에 한마디로 지열이 엄청 많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얼어있는 또 태어난 날의 축이라는 건 얼음물에 흙이 막 박혀있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땅이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이 축술미, 사명에 걸려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다투고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뜨거운 기운이 있고 또 찬 기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혀. 그래서 얼굴은 깨끗해도 이런 사주는 뭐 이렇게 피부병, 간질간질하고 모기에 잘 물리고 피부에 트러블이 잘 생기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위에 산이 많이 나오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뜨거운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지열이 많은 땅이 있고 하나는 얼어있는 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꽁꽁 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진토는 또 진흙이 또 있어. 축축한 땅이. 그러니까 땅이 말 그대로 5개나 되는 사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좀 종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미중에 있는 정확 때문에 종으로 못 간 사주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종격 사주가 있는데 그 종격 사주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종으로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 속에 이 미 안에는 7월이니까 햇볕이 짱짱 떠 있어.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는 최고로 좋은 궁합이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윤 대통령이 아마 정말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고 많은 조언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도움도 됐고 장해찬이가 처음엔 굉장히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많이 됐죠. 이렇게 화하고 토가 되게 많아. 근데 이 사주에서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겠죠. 그늘이 돼서 쉽게 말해서 이 나무를 그늘을 되게 해주고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풀어봤지만 윤 대통령은 물이 많죠. 그러면 사실은 장해찬이하고 윤 대통령은 굉장한 좋은 궁합이에요. 장제원이, 장해찬이 윤 대통령한테는 최고의 궁합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 뜨거운 이 햇볕이 본인이 있는 거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같은 남자들이 별 도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뜨거운 땅이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얼어있고 이 진흙이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주의 약점은 있어요. 근데 신약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말을 막 질러대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마음이 짠해져. 후회해요. 괜히 했다. 이거 혹시 또 내가 법적으로 또 괜히 한 대표 건드려가지고 또 이게 법적으로 또 처벌받는 거 아닐까? 이런 또 소심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이 불이기 때문에 이 수국화, 물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다.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물이 필요하죠. 그럼 윤 대통령이 물이 많으니까 윤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겠죠. 이 물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데 국회의원 배지 달 찰나에 컷! 한 대표한테 잘렸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 철천지 원수예요. 말 그대로 장해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정말 이 배지 달고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웃되고 탈당되고 그것도 본인 그때 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냥 했으면 당을 위해서 요거는 나 쉬겠다 했으면 탈당은 안 시켰겠죠. 끝까지 버텨서 선거까지 치렀잖아. 그때 보수 국민들이 얼마나 또 걱정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저거 왜 탈당 안 하고 끝까지 저 하냐고 막 또 표가 까먹는다고. 국민의힘이 대표가 됐기 국민의위원이 그래서 부산에서 됐긴 됐지만 만약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보수한테 완전히 죽일 놈 소리 들을 그 정도로. 그럼 멀리 봤어야 돼. 이런 사진 멀리는 또 못 봐. 그냥 코앞에만 그냥 또 끊임없이 또 뜨거운 땅, 또 얼어있는 땅, 진흙이니까 끊임없이 싸움만 하는데 그걸 이재명한테 했어야지. 왜 자꾸 내부 탈당했으면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저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야 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고철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라 하면. 그러면 이선 사주는 처복은 또 없어요. 대또는 신약 사주기 때문에 결혼을 또 되게 늦게 하는 사주. 그럼 어쨌든 이 나무가 있어야 그늘이 되니까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또 엄마도 이제 이 아들을 끔찍히 위하는 사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운은 좀 봐드릴게요. 운은 괜찮아요. 지금 사실은 뭐 젊은 나이인데도 어렸을 땐 되게 나빴어. 어렸을 때는 말 그대로 계속 금이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근데 26살 때 대운이 한번 들어왔어. 이 비가 왔다. 그 다음에 35까지는 술토니까 이때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좀 안 좋게 살다가 36이 넘어가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35쯤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2022년 3년이 본인한테는 최고로 좋은 해였어요. 비가 왔단 말이야. 나무도 있고 윤 대통령이 또 물이 많으니까 진짜 그때는 아주 쉽게 말해서 인기도 좋고 보수의 어떤 뭐 전사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 인기가 좋았어요. 2022, 23년만 해도 24년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갑진, 침토, 뜨거운 땅이 이 흙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마르면서 토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카트 잘린 거다. 근데 원인은 뭐냐? 또 안 좋은 또 인연을 만났겠죠. 만약 한동훈이 쉽게 말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됐으면. 근데 보니까 재밌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진토를 갖고 있어. 월에 진흙을. 그 다음 얼어있는 땅을 갖고 있고 또 술토 뜨거운 땅이 또 이렇게 있다.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서 있어. 이 사주도 물이 없어요. 지하수가 없고. 궁합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악궁이죠. 보기만 하면 아주 경계 나는 궁합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토가 많고 화가 많으니까 윤 대통령한테는 어쨌든 좋아요. 서로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 두 사람이 어때요, 토? 그럼 한동훈 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토가 많으니까 안 좋게 보였겠죠. 싫었던 거예요. 괜히 잘못한 거 없이. 장해찬이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끝나진 않겠네요. 왜 그러냐면 너무 궁합이 나빠. 물론 이제 그 당원 게시판에 뭐 누가 장난질을 했는지 진짜 뭐 한 대표 철없는 사람이 했는지 그건 이제 어쨌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뒤에서 지금 유튜브 조종을 해가지고 유튜브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왜냐면 너무 싫거든. 장해찬이는 한 대표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대표를 공격을 하고 그럼 언론은 윤핵관이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호재예요. 어떻게 보면 물이 지금 이번 달은 물이 들어오거든. 두 사람한테는 다 좋아. 좋으니까 쌈질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 필요한 게 들어오니까 서로 강해져서.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슈를 만들지 말자. 이슈를 만들지 말자. 지금 이슈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재판 결과가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총력을 다 몰아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무슨 당원 게시판에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그걸 또 좌파 언론들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장해찬이 또 뒤에서 뭐 유튜브 방송 조종하. 그래서 그게 또 많이 나오면 이 재판 결과가 또 이렇게 좀 흥미해질 거 아니야. 그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똑똑한 한 대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했더니 또 뭐 궁합이 나쁜 것 뿐이에요. 둘 다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좋아. 제가 항상 바라는 관계는 뭐냐면 당정 관계는 뭐냐면 옛날에는 또 보세요. 한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가서 뭐 잘하고 뭐 윤 대표님 얘기 지시 잘 따르고 그러면 또 아바타를 똑같다 뭐 윤 대통령하고 똑같다 아바타 똑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격한다. 가장 저건 수평적인 관계. 서로 조언을 해주는. 윤 대통령은 당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력을 통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 조정을 좀 해서 항상 이렇게 긴밀하게
막 드러내서 하면 또 아바타가 돼요. 또 뭐 청와대 가서 밥 먹고 뭐 이러면 이 선동질을 기가 막히게 해요. 특히 이 민주당 그다음에 이 JTBC, MBC에서 선동질을 기가 막히게 하다 내가 뉴스 보면 깜짝 놀래요. 야, 저렇게 말을 돌려서 선동질을 하는구나. 어쨌든 쉽게 말해서 정권을 다시 유지하고 좌파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게 하려면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거 가능해요. 왜냐면 11월 12월 달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화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스도 터질 거고 트럼프하고도 좋은 관계가 돼서 경제 발전도 이룰 거고 뭐 2.0이라는데 절대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2.4% 이상 돼요. 더 올라가 3%까지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운이에요. 확 바뀌어요. 내년 증시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저는 사실 그걸 믿었어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있는 돈 다 삼성전자 샀어. 5만 원. 5만 원에 샀을 거예요. 지금 조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될 거다 예상을 해서 사실 달러도 한 2달 전부터 조금 사놨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이익을 봤어요. 앞일을 알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자신있게 삼성전자 살 때 저 통장에 있는 돈 싹 쓸어갖고 샀어요. 아무런 후회 없이. 근데 앞으로 아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증시가 올라갈 거고 많이 올라갈 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 댓글 사용이 중지됐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제 방송이 이제 이 좌파들이 이제 하도 하고 언론이라니까 너무 이 좌파들이 좌표를 갖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할 때는 어쨌든 좌파한테 정권이 넘어가지 않게 그거 하나예요. 저는 제가 뭐 이 방송을 해서 댓글을 뭐 해가지고 뭐 후원금 받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얘기해. 저 후원금 절대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괜히 그런 후원금 받아가지고 또 이 좌파들이 세무조사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싫어서 후원금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전 방송 투명하게 그런 거 안 받아요. 조금이라도 흠집 잡힌 행동은 안 해요. 그래야 제가 방송을 또 오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너무 한동훈 뭐 이렇게 보수 이 유튜버들이 공격을 많이 한다.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문자가 아침에 제가 쭉 읽어보고 방송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수 유튜버들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단일 대우로 그때 가서는 이제 어떤 차기 대선을 준비를 해야겠죠. 어쨌든 보수 유튜버들도 같은 어쨌든 보수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